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에 한껏 늑장을 부리게 되는 한 주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쳤던 11월이 지나갔습니다. 2025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니 달력을 멍하니 쳐다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적당히 쌀쌀한 날씨 덕분인 걸까요? 올해는 유난히 연말 특유의 느낌이 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25년을 아직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인연들을 마주했습니다. 접해보지 못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꺼풀 제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연히 짐작했던 것들,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에서 온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또 달라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과 연을 맺는 일을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라는 말을 체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 세상이 그에게 존재하는지 미약하게나마 그걸 느낄 때면 신기하고 경이롭다는 느낌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점들이 주는 영향력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은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울지 기대가 됐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 싱숭생숭한 감정이 만연하게 퍼져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올해의 마지막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잘 달려온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과 칭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뭉땅 다락방과 새로운 2026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뭉땅 다락방에서 다룰 작품은 천설란 작가의 장편 소설 나인입니다. 뭉땅 다락방 1화를 천설란 작가의 단편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으로 시작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화의 마무리에서 단편 소설 어떤 물질의 사랑을 읽으신 분들에게 다음 작품으로 나인을 추천했었습니다. 방송을 듣고 실제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추천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이셨을지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약 5개월간 달려오면서 천설란 작가의 책을 단 한 권만 소개했다는 사실을 근래에 깨달았습니다. 그간 작가의 다른 소설을 읽어왔기에 다락방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잊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3화는 천설란 작가님의 작품을 오랜만에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책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편 소설 나인은 어떤 물질의 사랑 다음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2023년 6월 국제도서전에서였습니다. 도서전을 구경하고 있을 때 천설란 작가가
사인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부스에 가서 책을 구매했었는데 그때 산 책이 나인이었습니다. 표지를 딱 펼치면 작가님께 받은 사인이 자리하고 있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인회 덕분에 이 고민을 저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뭉땅 다락방 1부에서는 소설 나인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솔직한 감상평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1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인은 도로를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다. 나인의 머릿속은 바쁘게 페달을 굴리는 발처럼 복잡하다. 며칠 전부터 나인에게 들리는 어떤 속삭임 때문이었다. 이 소리는 명백한 언어였고 어떤 것들의 대화였다. 속삭임은 모두가 잠든 새벽 더 또렷하게 들려왔고 도시 중심부로 갈수록 흐려졌다. 속삭임과 더불어 나인의 생각을 사로잡은 건 새싹이었다. 땅 위에서 나는 싹이 아닌 나인의 손끝에서 자라는 새싹들. 나인은 자전거를 멈춰 세웠을 때 자신의 손가락을 확인했다. 싹은 또 자라지 않았다. 손에서 시선을 떼 고개를 들었을 때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등교하는 아이들과는 다른 교복을 입고 있었다. 나인과 눈이 마주치자 소년은 손을 흔들었다. 나인은 눈을 문질렀다.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소년은 사라지고 없었다. 문제는 그 소년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때는 잘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무슨 환영을 보고 있는 걸까? 나인은 아득해지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으며 등굣길에 합류했다. 학교 정문은 소란스러웠다. 한 아저씨와 여러 명의 선생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아저씨는 그 혼란 속에서 손으로 누군가를 가리켰다. 남학생 3명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구경하는 학생들에게 들어가라고 소리치는 선생들. 나인 또한 그 인파에 섞여 있었다. 나인의 어깨에 누군가가 팔을 둘렀다. 팔의 주인은 미래였다. 미래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말투로 말했다. 아저씨는 실종된 선배의 아빠였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정리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이 실종되었고 그 상태로 2년이 흘러 있었다. 남학생 3명은 학생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이들이었다. 새 남학생은 처음엔 실종 학생과 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그중 한 명이 말을 번복했다. 그 번복은 가출을 실종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이상한 건 친했다고 말한 사람과 실종 학생이 학교에서 붙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렇다고 괴롭히는 관계인 것 같지도 않았다. 미래는 이상하다고 말했다. 나인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 또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말이 입가에서 맴돌았고 그 생각은 언어로 실체화되어 미래의 귀에 닿았다. 나인은 미래에게 자신의 몸에서 싹이 자라며 어떤 남자의 환영이 자꾸 보인다고 했다. 그 말에 대답한 건 미래가 아닌 현재였다. 세 사람의 인연은 13살 6월 현재와 나인이 있는 반에 미래가 전학을 오면서 시작됐다.
같은 반이었지만 세 사람은 학교를 중심으로 동, 서, 남쪽에 살고 있었고 같은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반 아이로 남았을지도 모를 세 사람은 비가 오는 날 유일하게 우산이 없어 학교에 남은 새 아이가 되었다. 자신을 데리러 올 리가 없었던 세 명은 쏟아지는 비를 보며 그칠 때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어간 대화의 끝부분은 미래가 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그날 세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고백했다. 이들을 연결시키는 무형의 끈이 생긴 날이었다. 나이는 하교 후 도장을 다녀온 뒤 브로멜리아드로 들어갔다. 나인의 이모인 지모가 운영하는 화원이었다. 이곳에는 각국에 퍼져 있는 156종의 희소식물을 판매하고 있다. 절반은 곤충의 등껍질 같은 희한한 무늬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흙이 필요 없는 에어플랜트 식물이다. 그러니 익숙한 꽃과 식물을 기대하고 화원에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뜨는 건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 지모는 식물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 죽은 식물도 살려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식물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언젠가 나인이 지모에게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나인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세상의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은 그 비밀을 먹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기가 너무 이르면 소화하지 못해 목이 막혀 죽기도 하고 너무 늦으면 비밀을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배출시켜 텅 비어버린다고 지모는 말했다. 나이는 대충 부모에 관해 알려줄 때가 아니라는 말이라고 짐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이 비밀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할 것 같아서 나이는 그 이후 한 번도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어느새 잠이 든 나이는 빗방울 소리에 잠이 깼다. 사실은 빗방울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 때문이었다. 나이는 속삭임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킨 나인의 눈에 펼쳐진 건 파랗게 빛나는 흙이었다. 화원의 흙이 반짝이고 있었다. 화원의 바깥에서도 빛은 발산했다. 나이는 빛을 따라 화원을 나서 비가 내리는 바깥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낮에 본 소년이 서 있었다. 나이는 소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달려가 소년의 팔을 붙잡았다. 나인이 숨을 몰아쉬며 소년의 정체를 물었다. 소년은 푸른 빛이 나는 땅을 보며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건 네가 한 거라고 나인에게 말했다. 나인은 소년의 말에 집중했다. 자신의 이름을 승택이라고 소개한 소년은 이름을 말해주려고 왔다고 했다. 나인은 소년의 이름 따위가 궁금하지 않았다. 반박하려는 순간 승택은 말을 이었다. 나인이 듣고 있는 소리는 식물이 대화하는 소리이며 그게 들리는 이유는 나인이 식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인은 작게 읊조렸다. 미친 새끼. 나인은 다음 날 하교를 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화원으로 달려갔다. 나인의 머릿속에는 승택이 뱉은 말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왜 부모가 없는지, 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네 이모인지 고모인지가 만능 해결사처럼 집에서 다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냐고. 승택의 말은 공교롭게도 전부 맞는 말이었다. 지모는 도장에 가지 않고 곧바로 화원에 온 나인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다. 나인은 지모에게 할 말이 있다며 머뭇대다가 어제 누가 찾아와서
자신이 식물이라는 헛소리를 짓거렸다고 말했다. 나이는 지모가 온 힘을 다해 웃을 거라고 예상했다. 헛소리라고 지모가 말해주길 바랬다. 그러나 지모는 얼굴이 낯빛이 되어 어떤 새끼가 말해준 거냐고 물었다. 지모는 나인의 손을 잡고 화원의 가장 안쪽, 지모가 키우기 위해 꾸린 작은 화단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나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다. 지모는 화단 앞에 웅크려 앉았다가 멀뚱히 서 있는 나인의 손을 잡아 옆에 앉혔다. 그리고 한 식물을 가리켰다. 1미터 정도 되어 보이는 줄기에 은방울꽃 같은 흰 꽃봉오리 하나가 덩그러니 피어 있었다. 지모는 이 꽃이, 이 식물이 나인이라고 말했다. 나인은 진지하게 말하지 말라며 어설프게 웃었다. 지모는 웃지 않았다. 땅에 심어진 새싹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 개의 뿌리가 맞닿아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만든다. 이는 생명의 종자였다. 땅에 있는 양분을 먹은 덩어리는 조금씩 모양을 갖춰 나갔다. 머리가 생기고 팔다리가 생겼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면 덩어리는 아기의 형태가 되고 뿌리는 10손가락 끝과 연결되어 줄기와 이어진다. 그러다 지상의 식물이 꽃을 피우면 아이를 뽑을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아이는 손끝에 종자를 품고 태어나는데 때가 되면 손가락 끝에서 새싹으로 피어난다. 이 새싹을 보관해 두었다가 땅에 심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승택의 말처럼 나이는 식물이었다. 자신은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고향 행성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 나이는 너무 많은 비밀을 소화시켜야 하는 이 상황이 버거웠다. 학교에서도 멍을 때리는 일이 잦아졌다. 미래는 그런 나인을 걱정하기도 했다. 그런 나인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승택이 다시 한번 찾아왔다. 승택과 나인은 서로의 존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승택과 처음 대화했던 그날 땅에서 푸른 빛이 반짝였던 일을 승택은 설명했다. 우리와 식물이 에너지를 서로 교류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승택은 해가 지면 숲으로 가보라고 했다. 편안히 누워있으면 땅이 파랗게 빛나기 시작할 거라는 말을 더했다. 나이는 승택의 말에 되새기며 동네에 자리한 선현산에 올랐다. 아지트인 산속 작은 공터에 몸을 뉘었다. 풀밭 위에 드러누우니 편안함이 천천히 나인의 몸을 감았다. 식물들의 제잘거림에 눈을 뜬 나인은 푸른 불씨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반딧불이 같기도 했다. 식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익숙하다고 느껴졌던 해석할 수 없는 소근거림 사이 어떤 목소리가 나인의 귀를 선명하게 강타했다. 그간 들어온 속삭임과 다른 명백히 나인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너 내 말 들을 수 있지? 처음 들리는 식물의 속삭임이 아닌 인간의 목소리가 나인에게 닿았다. 나인과 승택의 비밀, 이 종족이 지구에 불시착하게 된 이유. 그리고 나인에게 들리는 의문의 목소리는 어떤 결말을 가리키고 있는가. 소설 나이는 처음 읽은 천설란 작가의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작가의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다음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에 짙은 아쉬움을 가지곤 했는데 이 소설은 그 아쉬움을 완벽하게 달래주었습니다.
소설집 어떤 물질을 사랑해서 그렸던 세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니 몸에 전율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이 달라도 세부적인 특징이 달라도 작가가 꿈꾸는 세계는 명확해서 좋았습니다. 하나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뻗어나가는 격가지처럼 다양한 소설들이 나선으로 공존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책의 주인공, 나이는 식물입니다. 이 책을 읽었을 당시 저는 SF 소설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던 터라 이 설정이 신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줄거리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책에 나온 나인을 짧게 설명하자면 식물처럼 땅에서 자라는 누브라는 종족입니다. 초거성 리겔 근처에 있던 지구만한 행성이 본거지로 행성의 수명이 다해 몇몇의 누부족이 지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설정과 더불어 땅에서 어떤 종족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표현한 부분을 봤을 때 저절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물을 뽑듯 아기를 뽑는 세상이라니 뭔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나인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단락이 있었습니다. 줄거리에서도 잠깐 등장하는 대목이지만 전체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세상의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벗겨낸 세상의 비밀을 한 겹씩 먹으면 어떤 비밀은 소화되고 흡수되어 양분이 되고 어떤 비밀은 몸 구석구석에 염증을 만든다. 비밀의 한꺼풀을 먹지 않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의 시스템은 그걸 먹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시기가 너무 이르면 소화하지 못해 탈이 나거나 목이 막혀 죽기도 하고 너무 늦으면 비밀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시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텅 빈 몸이 된다. 지모가 한 말이었다. 해당 부분은 나인이 지모에게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지모가 건넨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어도 적절한 때와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가 맞춰지지 못하면 생각보다 큰 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등등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을 자아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여러 사실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무척이나 큰 사람으로 보였는데 당시에는 불과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였다는 것.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할 때가 가끔은 더 편할 때도 있다는 것. 어린 시절에 내가 바랐던 게 무엇이었는지 반추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걱정 없이 사서 먹고 싶었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고 싶었던 나. 최신 핸드폰과 신발, 가방을 마음껏 갖고 싶어 한 나.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도 이런 것들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이는 마음가짐에서 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비밀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적절한 시기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단락이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지구인이 아닌 나인의 존재를 끊임없이 품어주려고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작가는 자신이 꿈꾸는 사회를 천천히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다름을 가지고 있고 이 다름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나게 지니게 된 경우가 많기에 우리가 다름을 유별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건넵니다. 제가 천설란 작가님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 또한 그런 세상을 바라고 꿈꾸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게 되는 어떤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더욱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 꿈꾸는 저조차도 그런 사람의 발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스스로의 모순적인 면모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분노와 속상함이 뒤엉켜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며 제가 바라는 인간상과 세상에 가까워져 있을까요? 고향을 떠난 생명체는 자신들의 존재가 지워질까 늘 불안해했다. 발붙여 산다 해도 그 행성은 자신의 땅이 될 수 없었다. 발밑이 아주 희미하게 떠 있다.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당사자만은 느낄 수 있는 그 이질감, 낯섦, 생경함, 피곤함. 비단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좀 다른 것 같을 때, 내가 가진 생각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속해 있을 때 자주 내가 땅을 딛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저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면 우리는 이방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작가의 말입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할 때,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가 종족이 다른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나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는 누군가를 보면 외계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신호등 초록불이 3초 정도 남았는데 뛰지 않고 걸음을 멈추는 사람을 볼 때도, 길가에 핀 꽃을 찍기 위해 기꺼이 땅에 누워버리는 사람을 볼 때도, 아이와 강아지에게 친절한 사람을 볼 때도, 너무도 당연했던 선의를 잃은 인간들 속에서 그 원초적인 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외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천설란 작가의 책은 작가의 말까지 읽어야 그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냉소와 비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작은 촛불일지언정 빛과 열기를 유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소수와 다수는 그 기준이 늘 상대방이 됩니다. 설령 꿈꾸는 세상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소수였던 우리를 떠올리며 종국에는 소수와 다수가 해체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설란 작가의 장편 소설 나인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줄거리는 책의 약 50페이지 분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4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극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SF 장편 소설이다 보니 어느 지점에서 끊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직접 책을 읽어야만 오는 감동이 있기에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책으로 읽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글을 볼 때면 감탄과 동시에 질투도 느껴집니다. 나도 이런 세상을 구축하고 싶다. 나만의 활자와 나만의 문장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 쓰는 일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여러 핑계와 변명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될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